아버님,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기톱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은행 독촉장은 책상 위에 쌓였고 농장은 숫자 앞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떨궈서 쓸모없어서 버려지던 감나무 200그루 모두가 잘려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며느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감은 한국에선 겨울을 버티게 해준 음식이에요. 정말 이 과일이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의 선택은 한 농부의 인생을 어디까지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톰 베커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 35년째 농사를 짓고 있죠. 말이 농부지 사실 저는 숫자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물값부터 계산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8% 올랐어요. 인건비는 시간당 2달러씩 뛰었고 은행 이자는 정확히 매달 15일에 빠져나갑니다. 트랙터 수리비가 예상보다 3,000달러 더 들어갔고 비료값은 여름부터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땅은 정직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한때 우리 집을 살렸던 작물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어요. 수확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늙은 농부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농장 동쪽 끝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200그루요. 아몬드밭 한가운데 왜 감나무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그게 의문이었어요. 다른 농부들은 처음 보고 웃었습니다. 저게 뭔가? 장식용인가?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죠. 가을이면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누구도 그걸 돈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딱딱할 때 한 번 베어 물었다가 제 혀가 마비되는 느낌을 알았죠. 떨붐이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입안이 오그라들고 침이 말라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애물단지라고 불렀습니다. 해마다 열매가 떨어져 썩으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여요. 치우는 건 제 몫이고요. 쓸모는 없고 손만 간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도 베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던 할아버지의 말 때문이죠. 숨이 가쁜 병상에서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만은 건드리지 마. 왜냐고 묻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으니까요. 그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유언은 계약서보다 무겁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유언이 농장을 살려주지 않으니까요. 은행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베커 씨, 이번 달 안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면 감나무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공간이면 아몬드를 심을 수 있죠. 아니면 포도라도 최소한 돈이 되는 걸 심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그 면적에서 연간 최소 2만 달러는 벌 수 있었어요. 2만 달러면 은행 이자를 낼 수 있고 트랙터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말했어요. 당신 할아버지 말씀이 있잖아. 저는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은행 독촉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거웠어요.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목업체요. 감나무 쪽 견적 좀 내주시죠. 200그루 정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베어야 할 건 나무였을까요? 밤에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0그루가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 빈 땅,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가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그 나무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단순한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으로 농장을 지킬 순 없으니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감정은 빚을 갚아주지 않아요. 다음 주면 벌목업체가 올 겁니다. 견적서는 이미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굳히는 것. 그런데 왜 자꾸만 그 주황빛이 눈에 밟힐까요? 왜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까요? 저는 잠들기 전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제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동부에서 살던 녀석이 트럭을 몰고 왔어요. 제이크는 5년 전 보스턴으로 떠났고 그 후로 농장엔 별로 오지 않았죠. 도시 생활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 흙 대신 컴퓨터로 일할래요. 그 말이 서운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농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니까요. 제이크는 선택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얼굴만 봤어요. 보스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치른 소박한 식이었죠. 축하한다는 말도 어색해서 등을 한번 두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어요. 발음이 어려워서 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저는 낯선 걸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제 언어는 흙이고 제 대화는 날씨예요. 사람은 늘 어렵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지은은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요. 예의가 과할 정도로 단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인사가 오히려 저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악수를 해야 하나 안아야 하나.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짐이나 들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이 제 성격입니다. 따뜻함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의 방어죠.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농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 나섰어요. 왜 따라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 땅을 어떻게 볼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이 넓은 황량함을 견딜 수 있을지. 우리는 창고를 지나 아몬드 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지은은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읽을 수 없었죠. 그저 조용히 걸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여기가 우리 농장이야. 축구장 50개 정도 크기지. 대부분 아몬드고 일부는 포도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넓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감나무밭 앞이었어요.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저는 뒤를 돌아봤죠.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마치 보물을 본 사람처럼, 아니 고향을 본 사람처럼. 그 표정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게 감나무예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200그루쯤. 지은이 천천히 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만졌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지듯. 그리고 땅에 떨어진 주황빛 열매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과일인데 왜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밀 거야. 다음 주에.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아깝다는 감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땅에 떨어진 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물렁해진 것이었죠.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는 걸 봤어요. 그녀가 중얼거린 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의 결은 기억납니다. 버릴 게 아니다라는 결. 왜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왜 베시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질문을 던질 거라곤 예상 못했거든요. 돈이 안 돼. 공간만 차지하지. 이 감들은요? 못 먹어. 떨버서.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익히면 돼요. 홍시가 되고 곶감이 돼요. 버릴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시? 곶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이 떫은 열매와 연결될 거라곤 생각 못했죠.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겨울 내내 먹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게 누군가에겐 귀한 것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한국이 아니야. 여긴 캘리포니아고 여기 사람들은 이걸 안 먹어.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계속 감나무를 향했어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섰죠. 들어가자. 그날 저녁 지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자꾸 봤어요. 우리 집 창밖엔 감나무밭이 보입니다. 저는 그 시선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농부는 눈을 돌릴 줄 알아요. 그래야 하루가 가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벌목 계약서를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펜을 잡았는데 문득 지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 버릴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인은 내일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저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농장에 온 지 며칠째 아침부터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산책 갔대라고 했죠. 산책. 농장에 산책할 게 뭐가 있나? 저는 대충 넘겼습니다. 계약서, 일정, 위약금. 제 머릿속은 숫자로 꽉 차 있었어요. 벌목 업체는 내일 모레면 온다고 했습니다. 준비할 게 있었죠. 장비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고 나무 잘린 자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옷자락에 풀잎이 붙어 있고 손에 흙이 묻어 있었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묻지 않았어요. 우리 집 규칙은 단순합니다. 질문이 늘면 갈등도 늘죠. 저는 밖으로 나가 트랙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에 묻혀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오후에 저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고 구석에 지은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딱딱한 감이 아니었어요. 물러진 감, 반투명하게 빛나는 과육. 저는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썩은 걸 왜 주워와? 지은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등 뒤로 숨기려 했어요. 그 모습이 더 화를 돋웠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긴 가지 말랬잖아. 그때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먹은 표정이 잠깐 스쳤다가 곧 사라졌어요.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죠. 아버님, 이건 상한 게 아니에요. 익은 거예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그녀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주황빛 과육이 놓여 있었어요. 숟가락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역겨움을 삼켰습니다. 물러진 과일을 먹는다는 건 제 상식 밖이었어요. 썩은 음식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농부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떨붐이 없었습니다. 전혀요. 대신 단맛이 있었어요. 그냥 단 게 아니라 깊은 단맛이었습니다. 햇빛이 농축된 듯 했죠. 젤리 같은 식감이 혀 위에서 녹았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떠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접시는 금방 비었어요. 저는 지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보면 제 60년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35년간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이 사실은 보물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맛은 괜찮네.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래도 나무는 벨 거야. 이걸로 농장이 살진 않아. 말을 내뱉고 나서도 혀끝이 계속 달았습니다. 그 달콤함이 제 자존심을 조용히 긁고 있었어요. 마치 너는 몰랐지만 나는 여기 있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홍시 먹어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 괜찮더라.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것 참 35년 만에 첫 고백이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제가 버려온 게 과연 썩은 열매였을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익어가는 기다림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또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사인만 하면 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죠. 감나무는 사라지고 빈 땅이 생기고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렸어요. 혀끝에 남은 단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버릴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요. 사인은 내일 아침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또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창밖으로 감나무밭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주황빛 열매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35년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혹시 버려야 할 건 나무가 아니라 제 고집이었던 걸까요? 저는 숫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그래서 지은의 홍시가 아무리 맛있어도 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농장은 추억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추억을 받지 않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게 제가 35년간 배운 진리였어요. 지은은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라졌어요. 손이 끈적했고 손끝엔 작은 상처가 생겼죠. 밴드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쓸데없는 고생이라고 정리했어요.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창고 뒤편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처마 밑에 주황빛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껍질 벗긴 감이었죠. 표면에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칼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들킨 사람의 표정이 잠깐 스쳤지만 곧 또 그 확신이 나왔습니다. 곶감이에요.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굳이 말려? 그냥 먹으면 되잖아. 지은은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홍시는 금방 지나가요. 일주일이면 못 먹게 돼요. 곶감은 겨울까지 가요. 몇 달이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 계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성, 유통, 판매 기간. 그래, 이건 음식이 아니라 상품의 언어였어요. 농부가 아는 언어죠. 하지만 그 언어가 통하려면 시장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장에 그런 길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미국이야. 이런 거 파는 시장이 어딨어.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LA에 한인 마켓 있어요. 파머스 마켓도 있고요. LA까지 가려면 4시간이야.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4시간 가서 감 몇 개 팔자고. 기름값도 안 나와.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짜증났습니다. 그때 대립자가 등장했습니다. 벌목업체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오랜 이웃 농부 짐도 함께였죠. 짐은 늘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톰, 정신 차려. 감은 여기서 안 팔려. 나무는 뽑고 땅을 살려야지. 벌목 사장이 계약서를 들고 웃었습니다. 베커 씨 일정 잡아놨습니다. 모레 아침이요.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꽤 커요. 얼마나? $2,000요. 그 숫자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2,000. 그냥 날리기엔 큰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모레 보자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처마 밑 곶감을 다시 봤습니다. 주황빛이 석양을 받아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으로 밥을 먹을 순 없죠. 저녁에 지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뭐하게? 제가 팔아볼게요. LA 가서요. 안 팔리면 그때 나무 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늦으면 위약금 더 나와. 제가 낼게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위약금을 내겠다고. 이 사람은 대체 뭘 믿는 걸까? 저는 지은을 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야. 그때까지 안 팔리면 끝이야. 지은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 옳은 결정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며느리한테 진 걸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벌목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만 미뤄줘. 비용은 내가 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돈을 더 쓰면서까지 왜 일주일을 번 걸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35년간 버린 것이 정말 쓰레기였는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가치였는지.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주황빛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야. 그게 답을 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보다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반복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는 매일 새벽 감을 땄습니다. 오전엔 껍질을 벗겼어요. 처음엔 처마 밑에 끈으로 묶어 매달았죠.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자연 건조로는 일주일 안에 못 만들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때 창고를 둘러보던 지은의 눈이 멈췄어요. 저게 뭐예요? 식품 건조기야. 곡식 말릴 때 쓰지.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쓰면 돼요. 곶감이랑 반건시 만들 수 있어요.
반건씨, 반쯤 말린 감이요. 곶감보다 부드럽고 만들기도 빨라요. 그날부터 우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껍질 벗긴 감을 건조기에 넣었어요. 단순한 일인데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손끝이 아리고 허리가 굳고 달콤한 향이 끈덕지게 남았어요. 처음엔 저는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휘하는 사람이었지 해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농장주는 감독하는 거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죠.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 제게 칼을 건넸습니다. 아버님도 해보세요. 저는 거절하려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은의 손가락에 늘어난 밴드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혼자 다치는데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감 꼭지를 잡고 칼을 비스듬히 눕혀 껍질을 돌려 깎습니다. 제 첫 감은 엉망이었어요. 껍질이 두껍게 벗겨지고 과육이 상했죠. 지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격려였어요. 그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깎았어요. 다섯 번째쯤 되자 리듬이 생겼죠. 농부의 손은 늦게라도 배웁니다. 흙을 다루든 감을 깎든 결국 똑같은 원리예요. 반복과 인내죠. 아들 제이크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따라잡았어요. 젊은 손은 빠르죠. 우리 셋은 창고에서 말없이 일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가족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생기는 그 침묵,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한 역할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달 밤 저는 계약서와 위약금을 다시 계산했어요. 지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에서 안 팔리면 끝입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죠. 그리고 그 결론을 강화하듯 이웃 농부짐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톰? 저거 다 정성 낭비야. 나무 베고 새로 시작해.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정성 낭비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요. 제 안의 목소리도 똑같이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봐라, 시간 낭비야. 돈만 더 들어가. 나흘째 되던 날 지은의 손가락엔 밴드가 8개였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졌어요. 칼을 쥘 때마다 표정이 굳었죠. 저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해야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밤에 혼자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제 가족을 위해 몸을 갈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힘껏 눌러 껐어요. 벌목 전날 밤 지은은 건조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곶감과 반건시들이 적당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죠.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완벽한데. 저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더 기다릴 순 없었어요.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죠. 내일은 LA로 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아니라 제 속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저는 농장을 살리려는 건가, 약속을 부수려는 건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는 건가, 돈 때문에 배신하려는 건가.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 밭에 안개가 자욱했어요.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200그루, 35년간 제 곁에 있었던 나무들. 내일이면 이 나무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팔리면 살고 안 팔리면 잘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팔려라. 그게 나무를 위한 기도인지 저를 위한 기도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이 나무들이 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 마음이 바뀐 걸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LA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날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기회. 저는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이미 짐을 싣고 있었어요. 홍시와 건조기에서 꺼낸 곶감, 그리고 반건시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죠. 투명 용기, 단정한 라벨, 손글씨. 정성이 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가자.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LA까지 4시간. 그 4시간이 우리 농장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새벽 6시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벌목 업체 트럭이 농장 입구에 대기 중이었죠. 제가 전화로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했을 때 사장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토요일까지만 기다리죠. 그날 오후 3시까지 연락 없으면 작업 들어갑니다. 오후 3시. 그때까지 저희는 LA에서 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팔렸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했죠. 안 그러면 나무는 잘립니다.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은이 옆자리에 탔어요. 뒷좌석엔 제이크가 앉았죠. 우리는 말없이 출발했습니다.
4시간, 왕복 8시간, 시장에서 보낼 시간까지 계산하면 빠듯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백미러를 봤습니다. 농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감나무 밭이 작은 점이 됐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팔리게 해줘. LA에 도착했을 때 아침 9시였습니다. 파머스 마켓은 이미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붐볐죠. 우리의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신규는 늘 구석이에요. 하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홍시와 반건시와 곶감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아침엔 손님들이 지나쳤습니다. 홍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게 뭐지? 라는 표정. 반건시는 너무 말랑해 보이는데 라는 반응이었죠. 곶감은 이게 과일이야? 라는 의문이었고요.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제 속에 오래된 계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봐라.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지은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식 접시에 홍시와 반건시를 잘라놓고 조용히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오후 3시까지 4시간 반. 돌아가는 시간 4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멈췄습니다. 동양인 여성, 중년이었어요. 그녀는 홍시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죠.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지은이 한국어로 대답했죠. 그 대화는 제게 소리일 뿐이었지만 분위기는 바로 읽혔습니다. 반가움이라는 분위기. 그 여성은 홍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마예요? $5요. 비싸네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거 하나에 10,000원도 넘어요. 여기선 구하기도 힘들고요. 여성이 시식용 홍시를 한 입 먹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람, 그리고 그리움. 이거 진짜네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녀는 홍시 6개, 반건시 4팩, 곶감 2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처음 감나무를 봤을 때 그 눈빛이 이런 의미였구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맛이 누군가를 부를 거라는 걸. 30분 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얼마나 있어요? 다음 주도 와요? 예약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미국인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지은은 영어로 짧게 말했어요. 익은 감이에요. 꿀처럼 달아요. 그리고 이건 반쯤 말린 거, 이건 완전히 말린 거고요. 한 미국인이 반건시를 한 입 먹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 세상에, 이거 놀라운데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곧 줄이 생겼습니다. 구석이 가장 시끄러운 자리가 됐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35년간 쓰레기라고 믿었던 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죠. 정오가 지나자 홍시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1시엔 반건시가 동났어요. 곶감도 거의 다 팔렸죠. 저는 텅 빈 테이블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버리려던 나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시간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3시까지 도착하려면 지금 당장 출발해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자. 트럭에 올라타며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도 와요.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들었습니다. 약속인지 인사인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제이크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고요였죠. 오후 2시 50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벌목업체 트럭이 여전히 입구에 서 있었어요. 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트럭에서 내려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늘 번 돈을 꺼냈어요. 작업 취소요. 사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는 담배를 버리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전기톱 소리가 사라졌죠. 감나무 밭에 바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감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0그루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주황빛 열매가 햇빛을 받아 빛났죠. 저는 나무 한 그루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껍질을 만졌어요.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35년간 몰라줘서. 그 말이 할아버지께 하는 말인지 나무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어요.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준비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하자.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버려진 달콤함을 구해낼 수 있을까? LA 파머스 마켓까지는 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저희는 트럭에 짐을 실었죠. 홍시, 반건시, 곶감, 3가지 보물을 싣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두 번째 주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샀던 사람들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거 먹어봐. 정말 대박이야. 입소문은 광고보다 강했죠. 세 번째 주 줄이 생겼습니다. 시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저희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이제는 미국인들도 섞여 있었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구석 자리가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시장 매니저가 찾아와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중앙 자리로 오세요. 당신들이 사람을 제일 많이 모으니까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5년 농사 지으면서 제가 사람을 모으는 농부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몬드는 조용히 자라고 조용히 팔렸어요. 하지만 감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이야기가 생겼고 감정이 오갔죠. 한 할머니가 홍시를 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70년 만이에요. 고향에서 먹던 맛이에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한 젊은 엄마가 반건시를 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것만 먹어요. 다른 간식은 안 먹는데. 지은이 웃으며 2개를 더 챙겨줬어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진짜 맛을 알아보죠. 네 번째 주 예약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홍시 10개 남겨주세요. 곶감 5팩 예약이요. 지은이 공책에 이름과 수량을 적었어요. 그 공책이 점점 두꺼워졌죠.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아몬드 석 달치였어요. 그것도 200그루에서만 나온 거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이 35년간 버린 게 사실은 금광이었어요. 금광.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간 게 금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35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감을 버렸을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쓰레기통에 넣었을까? 농장에 도착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감나무 아래 풀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은과 제이크가 매일 관리했죠. 떨어진 감도 즉시 수거했습니다. 창고 한쪽은 작업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테이블, 건조기, 포장 재료. 이제 우리 농장엔 2가지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몬드의 느린 리듬과 감의 빠른 리듬. 어느 날 저녁 이웃 농부짐이 찾아왔습니다. 톰, 소문 들었어. LA에서 대박이라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지. 운이 아니야. 짐이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정성 낭비라고 했는데 정성이 돈이 되더라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나도 감나무 심으면 될까? 저는 웃었습니다. 10년 기다릴 수 있어? 10년? 감나무가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그 정도 걸려. 우리 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은 거야. 100년 됐어. 짐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00년. 그럼 넌 할아버지 유산을 받은 거네. 유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이유. 돈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저는 35년간 몰랐어요. 아니, 외면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감나무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200그루. 저는 한 그루씩 천천히 걸으며 만졌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죠. 이 나무들이 100년을 견뎠습니다. 전쟁도 가뭄도 그리고 제 무관심도 견뎠어요. 고마워. 저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나무들이 있어서 제가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농장 이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베커 감농장. 그냥 단순하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름을 넣어야죠. 이 나무를 심은 분이니까요. 할아버지 이름은 조지야. 좋아요. 조지의 감농장. 어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조지의 감농장.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10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를. 할아버지가 왜 이 나무를 심었는지, 왜 한국 감나무였는지, 그 답은 곧 밝혀질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곡감 작업 공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 창고는 오래된 먼지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녹슨 공구, 깨진 상자, 쓸모없는 물건들을 밖으로 꺼냈죠. 그러다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백인 남자, 제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감나무 묘목 앞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1920년대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 하나, 한국식 이름, 김영수. 편지도 나왔습니다. 영어로 쓰인 문장들 속에 고향과 가을과 감이 있었어요. 조지, 이 나무를 함께 심어줘서 고맙네. 이 감나무를 보면 고향 마당이 떠오르네. 어머니가 담 너머로 감을 따시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이곳은 좋은 땅이지만 고향의 맛은 없더군. 자네가 함께 심어준 이 나무 덕분에 나는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어요. 이 땅에서 외로웠을 한국인 친구. 그 친구의 그리움을 달래주려고 심은 나무. 그래서 베지 말라는 말이 유언이 된 거죠. 저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아내 제이크, 지은. 지은은 사진을 보자 눈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목소리를 듣는 사람처럼요. 김영수 지은이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1920년 되면 하와이 농장 노동자들이 미국 본토로 넘어오던 시기예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왔나 보네. 함께 나무를 심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정이었어요. 국경을 넘은 우정.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고향의 감을 그리워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100년 뒤 또 다른 한국인이 이 땅에 와서 그 열매를 살려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 아내가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부고였습니다. 1955년. 김영수, 향년 63세. 그는 이 땅을 사랑했고 고향을 그리워했으며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35년 동안 이 감나무 아래서 고향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홍시를 먹으며 곶감을 말리며 어머니를 떠올렸겠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곁을 지켰던 겁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감나무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나무 껍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그리고 할아버지, 당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나무가 아니라 약속이었네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약속. 그 약속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방식도 바꾸기로요. 이건 지은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저는 내일 첫 번째로 할 일을 정했어요. 농장 간판을 새로 만들기로요. 조지와 영수의 감농장. 두 친구의 이름을 함께 넣는 겁니다. 이 나무들을 상품으로만 부르지 않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농장 입구에 새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이었죠. 지은이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겼어요. 한글과 영어로요. 조지와 영수의 감농장.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100년 전 두 친구가 함께 심은 씨앗이 이제 온전히 꽃을 피웠어요. 그날 오후 LA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레스토랑 셰프였어요. 당신네 곶감으로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요. 정기 공급 가능한가요?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전화에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늦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 앞장서서. 지은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 밭이 보였어요. 주황빛 열매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죠. 200그루. 이제 이 나무들은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100년 우정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이기도 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 씨, 당신의 나무가 이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워했던 그 맛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어요. 외롭지 않으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올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백년된 달콤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은과 제이크와 함께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김영수 씨의 축복을 받으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